그런 동기가 없다면 어느 누가 힘들고 엄격한 과학 훈련을 받으려 하겠는가? 진정한 연구자가 될 정도로 똑똑하고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더 효과적으로 돈을 벌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내재적, 내재적 동기를 고려하면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한 지식 추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위대한 실험가들과 과학 이론가들은 열정적으로 학문을 추구한다. 이때 그들을 움직이는 건 어떤 감정이다. 그들은 자신의 학문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물론 현재로서는 뭔가를 알아내겠다는 순수한 지적 목표만 있지만 결국에는 과학적 알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희망한다. 그런 바람, 희망이 그들이 추구하는 일의 서사 요소, 좋은 줄거리에 필요한 동기, 그리고 최고의 이야기를 만드는 인물의 변화를 제공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개념화한다. 그 이야기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뿐 아니라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 그 과정에서 실행하는 전략과 경험하는 모험, 몰락, 재건에 관한 묘사가 담겨 있다. 우리는 항상 그 구조 안에서 지각하고 행동한다. 실제로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있고 항상 어딘가로 가고 있으며 지금 어디까지 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형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계를 등장인물의 묶음으로 보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각각의 등장인물은 우리가 있는 곳, 가고 있는 곳, 우리가 맞닥뜨릴 예기치 못한 사건, 행위 주체인 우리 자신을 대표한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살아있는 의도를 보고 아이들에게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보여준다. 그렇기에 증기기관차 토마스에게 얼굴과 미소가 있고 태양에게도 얼굴과 미소가 있으며 달 속에 사람들이 있고 별들 속에 신들이 흩어져 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을 마치 의도를 가진 사람처럼 취급하는 건 우리의 성향이다. 누군가가 차 전면을 얼굴로 간주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가 세계를 의인화해 지각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인간이면 누구나 좋든 싫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늘 그랬다. 인간이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하기까지 겪은 거의 모든 사건은 사회적이었다. 인간끼리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는 동물과 상호작용했다. 동물을 사냥해서 길들인 후에 풀을 뜯게 하거나 함께 놀았다. 아니면 동물들이 우리를 사냥했으니 그들에게서 도망치거나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습성을 이해해야 했다. 부족 안팎에서 그리고 종 안팎에서 주고받은 그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뇌는 형태를 갖추었고 그 결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격이 우세해졌다. 우리의 본능은 원소 주기율표에 적합하지 않다. 절대 아니다. 우리가 주기율표를 알아낸 지는 고작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다. 주기율표를 확립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진땀 흘려 완성해 놓은 이 소중한 업적은 배우기가 무척 힘들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주기율표는 본능적으로 흥미롭지 않다. 거기에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주기율표는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일말의 의혹도 없이 정확하고 유용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능숙하게 인지하기는 아주 어렵다. 정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잠시 흥미가 솟구친다. 복잡하고 인지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야기라서 몇 시간 동안 집중해야 하더라도 말이다. 심지어 주기율표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업적과 난제가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 잘 만든 이야기는 듣는 이를 사로잡고 그의 기억을 점령한다.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때 그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싶다면 이야기를 들려줘라. 아마 자꾸 해달라고 조를 것이다. 아빠, 자기 전에 원소 주기율표 한 주만 더요. 라고 애원하며 당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아이는 없다. 대신 아이들은 이야기에 열광한다. 때로는 매일 밤 같은 이야기를 들려줘도 좋아한다. 이 사실은 이야기의 깊이와 중요성을 가리킨다. 간혹 애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서 당신이 들려주는 오래되고 심오한 이야기에 표현된 다층적인 의미를 처리한다. 오히려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는 건 당신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이는 우리의 경험에 공통적인 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며 서로 소통하지도 못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소통을 하려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오늘 아침에 정말 화가 났어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계속 대화하기 원한다는 기색을 보이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는 왜 화가 났어? 라고 묻지 화가 났다는 건 무슨 뜻이야? 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험을 통해 화가 났다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말을 설명하기보다는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과 많은 동물이 기본적인 감정을 공유한다는 걸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어미 곰이 새끼들을 가로막고 서서 이빨을 한껏 드러내고 으르렁거릴 때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인간일 수 있으며 사회적 행동과 환경에 따라 곧잘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질이라는 것을 공유한다.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먼저 등장인물을 만나보자. 그들이 있어야 우리는 세계의 잠재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운이 따른다면 그들이 분개, 교만, 거짓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구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